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나흘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느 시즌에 폼을 열었던 알코아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첫 스타트를 순조롭게 끊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죠. 시장 예상 충족시킨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지만 주가는 차익 매물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도 10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반등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옵션 만기도 부담되는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개장 앞둔 수요일장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넘버닝 딩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호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10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알코아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어닝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만기를 앞둔 전략까지 오늘 함께 좀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이 바이코리아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이제 한국 증시를 이렇게 많이 쓸어 담느냐? 이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제일 먼저 그간에 가장 우리가 리스크가 컸던 부분이 바로 G2의 경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즉, 뭐냐면 가장 큰 틀에서 글로벌 경기 틀에서의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기가 특히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의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일단 우리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은요. 그걸 넘어서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좀 의미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HSBC의 중국 제조업 지수 발표할 때 그 당일의 어떤 그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 그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1, 2월 안 좋게 나왔다 이런 데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에 반해서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 전체 큰 틀을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일단 아시아 증시 내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부분은 동반적으로 동조화되는 때가 있고요. 또는 반면에 또 차별화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차별화되는 구간에서 이제는 좀 다시 벗어났다. 그래서 3월 말부터는요. 다시 아시아 6개국과 한국의 동조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때문에 탈동조화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2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2월 말까지가 아시아 6개국은 계속 순매수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매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안정과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미국계 자금의 흐름들도 꽤 재밌는데요. 이 미국계 자금들은 거의 글로벌 경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계 자금들의 어떤 펀드 유입의 어떤 국내적인 유입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유럽계 자금과 미국계 자금의 차이점을 본다면, 미국계 자금은 지난번 뱅가드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약간 중장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파생 상품과 결합된 내용보다는 순수한 주식계 흐름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더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장기적 포트를 가진 미국계 자금이 왕성하게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 매수가 된다면 시장의 어떤 충격은 좀 작아지면서 안정화 속에서 지수 상승은 좀 랠리, 즉 변동성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 부분과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최근 1,0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향이 약간 내림세, 국내의 수지 자체도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상황은 좀 1,050원이 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즉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이 나온다는 거죠. 환차익이 나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가장 거시적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G2의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 증시가 아시아 다른 나라 대비 외국인의 매수가 적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다시 매력을 가지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자금도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에 어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매수의 강도는 좀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면 재밌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모두 강한 순매수를 하는데 이 순매수의 배팅 규모가 결코 작은 상황이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3월 25일이죠. 1000계약을 딱 필두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올 때 8000계약도 들어오고요, 4000계약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5000계약과 5000계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3599계약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의 선물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현물에서는 당연하게 선물이 저 정도로 들어온다면 아직도 현물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는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는 3월달에 나왔어야 될 랠리가 유럽의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타의 중국 제조업 지표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주춤했지만 이제 4월에서는 이제 상승세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순매수 차익 잔고가 1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충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부담은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옵션 만기 부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시 이번 주에도 좀 안정감 있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옵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요 그냥 아무 쏘쏘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은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럼 이제부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즉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경제적 변수라든지 그리고 거시적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 요인이 지배하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바이오라든지 바이오테크 주가들이 좀 하락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또 꽤 주식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쪽이 떨어지고 나서 어디 쪽으로 이동을 되느냐 판단해 보니까 가치주와 그리고 소재 산업재 주로 많이 가더라. 특히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주요 포커스는
고성장, 즉 고퍼주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PBR주로 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만 나올 가능성보다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또한 1분기 실적을 끄집어낸다면 이 성장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상치가 좀 떨어졌던 기업들은 오히려 그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소재 산업재해군들의 최근 1년의 바닥권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치기보다는 좀 더 상승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1분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데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 자체가 한 17% 낮아졌거든요. 이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대치만 충족을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어떤 소형주, 중소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타났긴 했지만 충분히 지금 어닝 시즌을 필두로 해서 일단 주축이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축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저가 대형주 중에서 어떤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1분기에는 기저효과라마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주가는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의 어떤 상황과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이오테크주들, 이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적 대비 굉장한 피크를 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또 급락이 한 번 나왔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승은 오히려 물량을 좀 떠넘기기 위한 이런 상승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모바일주 및 기타 테마주들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한 주 오늘 탄탄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탄탄한 상승이 나오지만 일단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린다면 이제는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일단 개별적 기업의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부 다 단기적으로 대형주라 할지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업종 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 중소형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난다면 주가의 충격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일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종목별 전략이다. 실적에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게임 하이인데요. 시초가 낮게 출발했는데 장중 손절가 터치하긴 했지만 빠르게 올라오면서 결국 종가상으로는 수익이 났죠.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인가요? 먼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손절가 조금 짧게 잡아드렸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앞서서 흔들기가 상당히 많은 과정이 2번 있었죠. 그리고 3번까지도 다시 한번 좀 나타났었는데,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조금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 1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손절가를 터치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4월 8일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힙소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조지표나 아니면 모든 지표들 그리고 모든 상황 자체를 한 번만에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어느 정도의 악재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받기 위한 그런 마지막 행위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게임아이는 안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너무 좋게 보입니다. 좀 더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들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더 홀딩하시고요. 그래서 꼭 수익 챙기시고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하이는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는 종목군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군 이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중간하게 중간 라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루한 장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는 종목들만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업황군, 종목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톱텍을 말씀을 드릴 건데 톱텍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톱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전해질에 있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제일모직과 합병을 통했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으로 보면 IM 부분도 물론 좋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LCD TV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큰 성과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LCD TV 부분을 왜 이렇게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톱텍이라는 회사가 현재 LCD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CD 설비를 맡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은 톱텍이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자전을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하단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재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가장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인 주가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하단에 분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졌다는 거죠.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사주세요 라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단에 있던 480선 그리고 240선 바로 1년간의 평균주가 2년간의 평균주가 자체를 깨고 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 구간을 봤을 때는 현재는 아무리 빠져봤자 그렇게 크게 빠지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480선, 240선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240선 자체가 꾸준히 지금은 특징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단은 이 480선도 특징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세적인 움직임 자체를 크게 만들므로써 매집 자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차트냐면 이렇게 상당히 크게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집이라고 하면 박스권 짧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는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범위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톱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방향으로 매집을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 14,000원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베팅할 만한 그런
투자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조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주가가 그렇습니다. 뭐 하루 만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뭐 또 뜸이 걸릴수록 좀 더 크게 상승하는 게 또 주가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뭡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차피 갈로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톱텍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계좌에 다시 한 번 더 웃음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단연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하죠. 매수가는요,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이 종목군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고 오늘도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창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동양증권의 정우성 PB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동시효과를 보니까 잠깐 2,000선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김진경 연구원님, 예상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기분 좋게 2,000선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지속을 해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투신권에서 좀 매도세를 내놨는데 이는 근래 그 주식형 펀드 자금으로 좀 그 판단이 되고 있고,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투신권은 2,000선 부근에서 그 펀드형 자금 유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출도 이제 서서히 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 오늘 좀 상승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001선에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56선에서 오름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스닥 그 지수의 급락을 해서 코스닥의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그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함께 좀 반등세로 보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일봉상으로 보면 그래도 21선 한 번도 좀 이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폭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11선 부근인 550선을 그 지지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어제 실적 발표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출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통신주가 강했고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철강과 화학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예상 강세 업종은 어디입니까? 정유성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업종과 통신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업황적으로 안 좋았었죠. 특히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구조는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달 새에 지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업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충분히 돼 있는 그런 저가의 메리트에서 상당히 그 바닥권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었죠. 어디 쪽이 바닥권인지. 그렇지만 최근에 시그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인원 감축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 증권업종과 또한 최근에 KT 같은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종과 또한 통신주들, 특히나 KT를 전 타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뭐 미국에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장기 불황 이후에 지금 10년간의 탈피를 지금 어느 정도 차트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철권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오늘 동시효과 때 포스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동국제강, 그다음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 같은 종목들 대부분 철강 업종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대부분 업종들 건설, 에너지, 화학 섹터, 운송 여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2.2%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장이 지금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코스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까요? 출발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기 연구원이 코스피 출발 나왔습니까? 네, 아직 그 정확한 지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어제 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에 대한 좀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거의 2000선 부근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세도 오늘도 함께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도 조금 지속을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코스피 오늘 1997선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그런 그 투신권의 그 매물에도 좀 부담을 이겨내고 나서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56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어제 강하게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그 재차 반등을 보이면서 추세를 함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물 지수는 오늘 262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선물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콘텐코적이 좀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도 좀 추가 상승 여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지수 1052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환율지수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050원의 지지력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 3거래 연속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별다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7포인트 오늘 1.17% 급락하면서 14,436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도 차익 매물 난도니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했고요. 오늘 현대차가 진짜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0.2%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흐름이 좋죠. 현재 0.16%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대 0.5%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강합니다. 0.8%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오늘 2% 이상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어제도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 닷새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기아차는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0.3% 약보합권에서 흐름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전력이 0.6%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이 파란불 들어와 있군요. 약보합권 출발. 현대중공업은 0.68%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다시금 5만 원대 주가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반도체가 0.4%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CJ ENM이 현재 어제 급락 이후 오늘 다시 반등 나오며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0.38%로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유성 PB님. 예. 우선은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강세 업종을 말씀드렸던 통신업종과 증권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주들 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 반전에 그런 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4%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들도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0.8%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특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 업종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동안 해외 쪽 SNS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거품 논란이 있으면서 네이버 동반으로 빠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때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2%대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SK컴즈 같은 경우도 한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싸이월드를 분사를 하고 그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량을 개발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다음 만도, 그다음 한국타이어월드도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업 0.9% 올라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딱 한 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 업종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예사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2.3% 올라가고 있고요. 게임빌, 조이시티, 또 액토지 소프트 등의 모바일 게임 업종 모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쪽에 대한 그런 모바일 상승세는 좀 주춤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낚시의 신 같은 그런 게임 업종들, 게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앞으로도 해외 매출에 의해서 게임 업종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살펴볼 텐데 어제는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이제 매수가 끊긴 했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 기가 양쪽에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지금 현재 237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일단 26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매수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외인이 1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기관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조금 어제 외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오늘은 반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 좀 주목해 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 바로 철강 금속과 화학 업종인데 철강 금속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양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도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노조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업의 경우는 어제 좀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왔지만은 오늘 외인이 110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일 정도로 오늘 외인이 오히려 더 강한 좀 매수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이제 오락 문화 업종에서 조금 양쪽에 좀 매수세가 보였지만은 오늘 소폭 외인 쪽에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엔터주 쪽에 코스닥은 좀 시선으로 옮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락 문화 업종의 그런 수급도 한번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연 저점도 붕괴했더라고요. 1,050원대를 강하게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20전 하락한 1,04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44원 70전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4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런던 여교 시장에서부터 1,050원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여교 시장 장중에는 1,046원 80전,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는 1,045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것은 원화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상품 통화들까지 대부분의 상대 통화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배경을 제공해 준 것은 미국의 노동 임금 상승률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밤에는 미 연준 관계자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모두에게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달러화의 상대 통화별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개별적인 배경이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엔화의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유로화의 경우는 조만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개별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의 경우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승이 상품 통화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달러화의 급락은 특정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에 두드러지는 요인이 없는 만큼 이에 따른 불안감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연 저점을 하향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물론 당국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에 나서겠습니다만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의 개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장이 고용지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시기에서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주시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순자본비율 개선안이 발표됐는데 이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만도가 어제 하한가 하루 만에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특징주가 KT죠.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 원대 위로 좀 주가 흐름이 안착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홈캐스트가 어제도 황우석 박사 관련주로 이 시간에 다뤄봤었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PB님. 예, 먼저 증권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들 아까 개장 상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대 내외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권주들의 그 수혜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NCR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좀 뉴스에서 또 순풍에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서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죠. 줄여서 NCR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존에는 지금 증권사들의 신용위험 제도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증권사들의 그런 재무구조 부분이 한층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어제 하한가를 갔었죠. 인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하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1.7%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운홀딩스와 이제 만도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됐는데요. 변경 및 재상장 형태로 해서 10월 6일날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가 이제 앞으로 될 텐데요.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도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 KT입니다. 아까도 강세 업종으로서 말씀드렸지만 통신업종도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특히 KT 같은 경우는 특별 명예퇴직을 좀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퇴직자 규모는 6천 명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폭적인 이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 KT 같은 경우는 대규모 명예퇴직이 있은 후부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 회복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이 또 어김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이런 대규모 인력 조정 같은 경우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은 그런 인원들 뺀 인원들의 또한 인건비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KT의 주가 향방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홈캐스트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투자 소식에 의해서 지금 사흘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서 H바이온과 박종민 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59억 9,900만 원 정도의 제3자 유상증자를 지금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측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인 H바이온이
증자를 통해서 40억 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실적 측면이 아니라요. 우선은 황우석 박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분할 측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그런 투기 위주의 그런 주가 영역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상당히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손절 라인을 꼭 짧게 5%에서 10% 이내로 잡고 좀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반등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키스트인데 중국 진출 소식에 어제도 상한가 올라갔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입니다. 싸이월드 분리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주가 9%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 싸이월드를 버리고 네이트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세 종목 분석을 도와드리죠. 김진경 연구원님 먼저 이 네이버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 그동안 나스닥이 급락을 해서 상당히 좀 긴 조정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하지만은 네. 오늘 어제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하면서 네이버도 함께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의 페이스북과 함께 주가도 연동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의 주가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을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추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주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 그래도 121선 이탈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계속 이런 지지 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1선에서 재차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위에 이평선 21선이 좀 내려오는 만큼 한번 조만간 단기간에는 그래도 80만 원 선을 좀 재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 김수현의 그런 중국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트가 그동안 주가의 그 상승 원인을 본다면 배우 김수현의 그런 별그 드라마 흥행 등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드라마를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좀 인기리에 있는 그 드라마를 좀 방영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 좀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어제 매물대를 그래도 강하게 돌파를 했던 만큼 단기간에 조금은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시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SK컴도 지금 싸이월드와 그 사업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SK컴즈는 이제 싸이월드보다는 이제 네이트 쪽으로 좀 사업을 집중하다 이렇게 좀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보면 일단 싸이월드를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몸집을 좀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떤 뉴스로 인해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장중에 소폭 좀 밀리면서 그 마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오늘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던 만큼 내일도 조금만 소폭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오늘 그 원화 강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재차 좀 그 상승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거의 철강 업종 위주로 오늘 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다시 한번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만큼은 이런 포스코와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주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YP 엔터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JYP 엔터가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오늘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6%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끝으로 한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지주사 전환 이후 3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정윤성 PB님. 예, 먼저 그 포스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 철강 업종들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바닥 다지기를 보여주면서 좀 연일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종목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선은 오늘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같은 경우는 지금 3.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JYP의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실적으로
이어져서 좀 턴어라운드 국면에 지금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매 예정 앨범 수가 거의 17장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은 국내 쪽보다도 아무래도 일본을 제외한 해외 공연 횟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회 이상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신인 갓7이 이달 일본에서 또 쇼케이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활동에서 지금 돌입을 하고 있죠. 특히 지금 같았을 때는 이제 TV를 보시면 지금 미세이의 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고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측면이 거의 9,000원대 가다가 지금 한 3,000원, 4,000원대를 횡보를 그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는 모습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지금 4.6%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분할 후 지금 재상장을 했었죠.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TI가 지금 분할 후 지금 재상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일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우선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지금 인적 분할을 지금 했던 상황이고요. 신설법인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ODM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속법인인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사업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화장품 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은 코스맥스 위주로 지금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자에서 상한가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주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베이직 하우스는 실적 부진 전망에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3월 인터넷 관련주도 동반 강세 나오고 있죠. 자세한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조 오양인데요. 550억 규모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횟감류 참치 가격이 올라서 주가도 반등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직 하우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베이직 하우스 한 증권사의 그 리포터로 인해서 오늘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직 하우스는 그동안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이 점은 그동안 중국의 매출에 의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6%대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 입평선 200일선을 그래도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만약에 200일선 이탈을 시킨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막판에 200일선 지키면서 좀 마감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한번 또 노려볼 때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연속적으로 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정부 정책의 좀 수혜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장 강하게 좀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3월 인터넷 관련주 조금만 더 추세적인 상세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젠 다시 한번 거품론이 좀 재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관련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주의를 하시고 신규 매수는 약간은 조금 관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조 오양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치 횟감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금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 위에 좀 안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한다면은 그래도 정고점 부분이 한 9,500원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런 횟감 같은 게 조금 사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어제 1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아비코 전자인데요. 고사양 TV에 좀 수혜를 예상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대폭 좋아질 거라는 정권사 전망 분석도 나온 바 있죠. 다음 종목은 원익 IPS인데 추세적인 고성장에 접어든 것이란 전망의 상승세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CU전자인데요. 해외 적자 법인 매각 소식에 역시 이 종목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죠. 정유성 PB님. 예, 삼성전자 1분기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날 그 1분기 매출액이 53조 원, 영업이익이 8조 4천억으로 지금 장정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부분에 부합을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 1분기에 선방을 우선 한 상황이지만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9조 원 이상의 본격적인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갤럭시 S5가 지금 판매가 좀 부진이 되고 휴대폰 이익률 하락 등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치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다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왜 하락이 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125만 원대에서 130만 5천 원대까지 이미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지가 됐던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됐었을 때가 역사적으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치는 시장에서는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코스피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점차적으로 성장주에서 지금 가치주로서의 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폭으로 간다 그러면 갤럭시 S5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준다라고 하면 한 140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때는 상당히 좀 부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오늘 0.9%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바코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상당히 공급 쪽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7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00만 원, 600%가 지금 증가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바코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고사양 TV 쪽으로 인해서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 대세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도 하방의 압력을 좀 계속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4,000원대에서 5,000원대의 그런 매물대는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뚫어줘야지 이런 부분이 이평선이 다시금 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페악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분기 실적이 변동성보다는 추세적인 고성장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글로벌 파운드리,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등으로 수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기존에는 좀 원익 IPS의 단점이라고 했다면 한두 군데 회사에 지금 집중이 돼 있던 부분이 TSMC나 삼성전자 등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고객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좀 1,400원에서 거의 8,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부분에서 다시금 9,200원대가 좀 회복을 했던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또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1,100억 원, 182억 원으로 지금 영업이익 부분을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다시금 신고권을 갱신할 것이냐, 특히나 1,400원을 돌파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을 보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만원대 회복은 상당히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CU전자입니다. 오늘 9.6%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CU전자가 해외 적자 법인을 지금 매각을 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CU전자 같은 경우는 호가도 워낙 좀 띄엄띄엄 있고요. 137억 원 정도, 137원
그런 저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중국 텐진 계열사이자 성일전자를 11억 원에 지금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부실자산 좀 떨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종목 더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앞서 포스코도 주가 흐름 양호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같은 철강주 현대제철도 오늘 강합니다. 오랜만에 주가도 7만 원대를 회복했군요. 다음 종목은 끝으로 급락하는 종목인데, 모다정보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3월 인터넷 테마주로 묶여 있었는데, 임원들이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분석 도와드리죠. 김진경 연구원이 현대제철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현대제철 충남 당진의 그 특수관 공장을 건설했다는 소식을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더욱더 긍정적인 것이 이런 그 공장의 착공으로 인해서 엔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을 더욱더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주요 납품사로서도 좀 그 주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이제 그래도 워낙에 좀 바닥권을 많이 다져왔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제가 61선 부근이 한 7만 2천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후에도 꾸준한 어떤 그 수급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다 정보도시 오늘 장중에 7%가량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월 인터넷주의 그 테마주로 묶여 있으면서 꾸준한 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은 이제는 임원들의 고점 매도에 좀 급락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그 3월 인터넷 테마주들이 어쩌면 이제 거품이 좀 주가에 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61선마저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죠. JBS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동양증권의 정우선 PB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야금야금 외국인 10거래일간 2조 2천억 원 순매수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나스닥 기술주 상승, 국내 증시 역시 반등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2,000포인트 재돌파 및 안착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영경 팀장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옵션 만기일까지 관망 후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추가 상승 다음에 지금 현재 딱 2,000포인트를 찍었군요. 오늘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지금 재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재돌파 이후에 지난번처럼 안착 과정을 실패했는데 오늘 이제 안착 과정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알코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제 1분기, 2분기 한국 증시 주식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업종들 이 모멘텀 우선 먼저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 어닝 시즌의 첫 단추는 좀 무난하게 그래도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1분기 국내 기업 실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온 데다가 이제 2분기 이후에도 갤럭시 S5라든지 태블릿 이제 판매 효과 기대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덜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주가의 반등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 된다면은 지수 전체적인 지수 주식시장의 하반 경직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10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선 돌파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거래일 연속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국내 기관 투신들의 좀 시장 주도력 좀 소극적인 부분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거나 좀 차별적인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집중됐던 업종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수출주에 크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비스나 통신, 보험, 의학 이런 내수주는 비중을 많이 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신권의 매도보다 외국인 매수에 좀 주목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11거래, 오늘 장 중이긴 하지만 11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 기록하면서 지수 반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피 2000선 돌파라든지 좀 견고하게 안착하기 위해서 좀 주식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종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외국 매수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 코스피 2000선 지지 여부도 확인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노려보는 역전의 명수 시간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장 아예 상방적으로 방향을 확 틀어놓은 장이다. 즉 우리가 전일도 말씀드렸죠. 2년여간의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다.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선을 안착을 시켜놨는데요. 자, 5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 속에서도 밸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제가 여전히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시기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2월 전부터 예병구 멘토 왜 강조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일 사물 인터넷 관련주 따라가시면 안 되겠다.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죠. 사물 인터넷주 급락 나왔습니다. 어제 그 점 체크해 보신다면 2% 고정적으로 좀 시청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굳히시길 바랍니다. 자, 사물 인터넷주가 전체적으로 효성 ITX뿐만 아니고 많이 급락이 어제 나왔어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오늘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급락이 좀 나왔었고, 모다정보통신 오늘 급락 나오고 있고요. 링네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물 인터넷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시점이라고 어제 제가 전일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리모델링 시장 대비해서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될 섹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바트라든가 이런 종목군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
조금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의외로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히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 섹터군이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머니 관련주인데요. 게임 하이 저희가 분명히 방송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 하이는 저녁 방송 시간대에도 제가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게임 하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스마트폰 관련주인 제가 말씀드렸던 나노스가 거의 이제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나노스 꾸준한 상승이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LS, GS, S-오일, 삼성카드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제가 저 PBR주 중에서 잡아드렸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오늘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한진중공업홀딩스 오늘 거의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전, 즉 5장 역전을 노려봐야 될 섹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무슨 관련주냐? 자, 음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음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음원 시장이 여러분들 딱 보면 저작권 보호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음원 시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가수 빅뱅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싸이에게 지분을 주겠다는 이런 지금 시장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BW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빅뱅에게 어떤 지분을 주겠다 이런 얘기. 그만큼 이 음원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수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음원 관련주에 대한 보호 정책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음원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 대비 비해서 음원 가격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가수들의 지위가 격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쯤 우리가 음원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리바다, 그 다음에 KT뮤직, 그 다음에 로엔, 요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로엔이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로엔이 한 5% 되는 급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원 관련주라기보다는, 로엔의 기술적 분석상 보면, 지금 굉장히, 사실 로엔을 보면 이게 예각이에요. 역시 예각인 종목이 결국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로엔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로엔을 따라갈 수는 없고. 6%나 지금. 만원 사이 또 6%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엔을 따라가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주를, 2등주를 한번 잡아보자고. 우리가 보통 2등주는 잡는 게 아닌데, 일단 2등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음원 시장의 캐파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고. 그 시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탑픽주로 가져온 것은, 소리바다입니다. 예, 소리바다. 여러분들, 소리바다 굉장히 오래된 음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리바다가, 아마존하고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와 음원 서비스 체계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적들이 지금 가시화될 무렵점에 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리바다 자회사 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실적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영화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금 소리바다를 좀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사니 로엔이 계속 올라갑니다. 7% 가까이 또 올라가네요. 그죠? 7% 넘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소리바다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다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일봉인데요. 강한 상승이 있고 나니 한참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횡보가 나왔고, 다시 상승이 있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횡보가 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횡보 구간에서는 박스권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둔각에서는 박스권의 형태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박스권 상단과 하단입니다.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2650원 부근, 여기가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임을 인지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박스권 하단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라고 봐야 되고, 그죠?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 가까운 정책적 기대 모멘텀이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좀 잡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의 수익률 제고에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 역전 종목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 6%라도 수익을 자꾸 챙겨나가는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 방송이 마치고 난 이후에 www.sentv.co.kr로 접속을 딱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복스러운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이. 그러면 거기 딱 방송 듣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저와 소통의 공간이 확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 전략부터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원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만큼 2월장부터 계속 강조 또 강조드렸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예요. 지금도 저는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대세 상승의 어떤 기초가 마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흔들거린, 즉 변동성 구간은 나오겠지만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됐습니다. 자, 종목별 차별화장에서 운도 좋은 종목으로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